2008년 4월 27일 해질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 샤오바오. 하지만 아들 눈에 보인 아버지는 몹시 분노한 상태였어요. 씩씩거리며 아들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바로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간 아버지. 곧이어 한바탕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아들 샤오바오 너무 놀랬죠. 바로 할아버지 방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쯤 닫힌 문틈으로 아들은 봐선 안 될 장면을 보고야 말았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할아버지 목을 베는 그 순간 이 아들 얼마나 놀랍니까? 아들 샤오바오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칼에 찔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경찰에 체포됐죠. 이 문제의 샤오바오 아버지, 그의 이름은 리시안리. 도대체 그는 왜 갑자기 함께 살던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걸까? 사건은 당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공사장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리시안리는 마을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옹기종기 모여 수다 떨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이웃이 리시안리가 비닐봉지 들고 있는 걸 딱 보고는 리시안리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당신 아버지 보양식이야? 아우 많이 사야겠더라. 아버지 좋은 거 많이 먹여야겠어. 샤오샤 말 들어보니까 노인네가 영 몸이 허약하다고 하대. 단단하게 몸 좀 잘 챙겨봐. 아버지 힘 좀 잘 쓰게. 이 말 누가 들어도 약간 비꼬는 말투죠. 실제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 한 주민의 말에 주위에 있던 많은 이웃들이 깔깔깔 웃어댔어요. 오직 한 사람 리시안만이 고개도 못 든 채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웃의 비아냥거린 말들 중 문제가 되는 건 샤오샤 말 들어보니까 노인네가 영 몸이 허약하다고 하대 라는 말에 샤오샤, 다름 아닌 리시안리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몸 좀 잘 챙겨주라고? 아버지 힘 좀 쓰게? 이 무슨 개소리야. 하지만 사실 이 말 뜻 리시안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날 10여 년 동안 미친듯이 괴롭히고 있는 일이었으니까. 리시안리가 기억하는 건 샤오샤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공사장 일이 일찍 끝난 거예요. 기분 좋게 집으로 딱 왔는데 웬걸? 집 문을 딱 열자마자 보인 광경. 내 아내와 우리 아버지가 한 침대에서 막 뒹굴고 있어. 이 무슨 개새끼들도 아니고 이 무슨 역겨운 상황이야? 당연히 리시안이 너무 당황했죠. 반대로 이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가 역겨운 짓거리 한 거 알아. 바로 이 아버지. 아빠가 어리석었어. 아빠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아버지를 방에서 끌어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집안 망신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당신을 신고하는 건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과 같아서 내가 이번은 입 다물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입 다물고 조심하라고. 지금 말처럼 리시안리는 이건 철저히 우리 집안일이다. 쪽팔리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 일을 비밀에 붙인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아버지와 리시안리 친아버지와 친아들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리시안리가 3살 때 친엄마 아빠한테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친부모한테. 그 후에 지금 엄마가 그를 걷어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양엄마인 거죠. 그렇게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이 엄마가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놈도 쓰레기였나 봐. 결론은 그 남자가 리시안리의 양어머니와 그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다시 둘만 살다가 리시안리가 20살이 됐을 때 지금 이 새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나한테 아내가 생겼어. 플러스로 20살 된 아들까지 덩달아 생겼네. 이런 상황에 양 아버지도 행복했고요. 사실 이 리시안리도 행복했습니다. 초기에 이 아버지는 리시안리를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고 애지중지 키웠어요. 자신이 하던 폐기물 사업도 물려주려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기까지 했었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리시안리의 치명적인 단점을.
애가 보니까 말은 하는데 막 버벅버벅 거리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글을 몰라. 돈, 경제적인 개념도 전혀 없어. 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글도 모르고 계산도 못하니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결국 양아버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 그냥 공사장 가서 일해라. 그렇게 리시안리 벽돌과 타일 이동 작업으로 건설 현장 노동자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양아버지가 나름 실망을 좀 했을 수도 있겠죠. 아들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딱 이때부터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들 리시안리를 아주 개잡듯이 잡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때리고.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말대꾸 하냐? 리시안리 2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혈기왕성한.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양아버지에게 대들지 않고요. 다 참습니다. 왜? 양아버지를 화나게 하면 그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을 하거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꺼져! 그런데 난 나갈 용기도 나가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안 나가잖아요? 그럼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나가라고. 안 나가? 꺼지라고. 내 집이야. 이런 상황에 가운데서 엄마 애가 타죠. 이렇게 내쫓아버리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에 대한 리시안리의 복종과 타협, 이건 자신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편해. 하지만 이 양아버지와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양어머니가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된 거예요. 양아버지와 생활한 10여 년 동안 리시안이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라는 걸.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리시안리가 중매를 통해 이웃마을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웃마을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여성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내에게 장애가 있긴 했지만 리시안리 정말 잘했어요. 이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아버지 역시도 손자는 또 되게 이뻐해. 하지만 올해는 아니었죠. 이 무슨 또 운명의 장난인가. 이 리시안리의 아들이 엄마와 똑같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소식 너무 절망스러웠겠죠. 이는 리시안리의 양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손주까지 뇌성마비가 나왔어요. 양아버지 입장에선 손주도 내가 계속 옆에서 지켜야 한다는 건데 나 힘들어.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양아버지는 리시안리한테 분가해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리시안리 완전 무너진 거예요. 지금 와이프도 뇌성마비인데 아들까지 뇌성마비예요. 내가 혼자 일하면서 어떻게 이 둘을 다 케어해. 아버지라도 계셔야 내가 좀 낫지. 이거는 우리한테 죽으라는 거 아니야, 아버지. 리시안리의 이런 애원 속에 양아버지는 분가 이야기를 잠시 접어둡니다. 딱 이것 때문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양아버지 이 새끼가 내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죠. 이것 때문에. 내가 양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 내가 양아버지를 많이 의지하고 있거든. 양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헤어져 버리면 나한테 손해거든. 그래서 묻고 견디기로 했던 거예요. 여기서 팩트. 이때 양아버지의 나이 70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시안리의 마음을 양아버지가 캐치했나봐. 이 양아버지 며느리 건든 거 아들한테 걸려놓고서도 말만 잘못했다 그러고 계속 내 아내를 건드려. 무려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패 죽이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버리면 더 답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그는 눈을 감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우리 아버지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얼마나 더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있겠나. 개 같은 짓거리 얼마나 하겠나. 나날이 체력이 딸려 가겠지. 이 짓거리도 좀 하다 말겠지. 실제 인터뷰에서 리시안리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양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스스로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좀 억울하고 고생해도 괜찮아. 남들만 모르면 돼. 라는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뇌성마비 아내 이런 남편 속도 모르고 이웃들과 막 수다 떨면서 시아버지가 나를 여기 만졌네 어쨌네 날 때렸네 저쨌네 별의별 이야기를 그것도 자세하게 이웃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이걸 다 알게 됐던 거예요. 2008년 4월 27일 퇴근하고 오던 리시안리는 마을 이웃 사람들한테 샤오샤 말 들어보니까 노인네가 영 몸이 허약하다고 하대. 영양제 좀 많이 사다 먹여 힘 좀 쓰게 라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지금 떠벌리고 다닌 거냐? 소문 다 퍼지지 않았냐? 그만 개같은 짓거리 좀 하라고. 그런데 이때 양아버지 더 이상 예전처럼 미안해 하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오히려 지가 더 잘났어. 여기서 더 화가 나기 시작한 리시안리.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 소리 팍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너 내가 산 음식 먹고 내 집에서 사는 거 아니야. 네 그 장애인 가족 내가 다 부양하고 있다고. 내가 니네 때문에 이런 개고생하며 지냈는데 고작 그 뇌성마비 와이프 하나 건든 게 뭐 그게 그리 큰 문제야? 싫으면 네가 나가. 그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아니고 똥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 말을 듣고 안 빡칠 수가 없죠. 오늘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바로 리샤니 주방 칼을 집어들고 양아버지 목을 바로 갖다 찔러버린 거예요. 한 번 찔러 안 죽을까봐 2번이나 푹푹. 그리고 이 모습을 문 밖에서 어린 아들이 보고 있었고 문 밖에서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리시안리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극은 일어났죠. 리시안리는 고의 살인죄로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참 개짓거리 죽을 만한 짓거리 한 건 이 양아버지인데 종신형. 그런데요 여러분 리시안리 투옥 됐어요. 그럼 남겨진 아내와 아들은 어떡합니까? 이 뇌성마비 아내와 뇌성마비 아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현지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읍내에 집을 하나 제공을 해줬대요. 이 리시안리는요 양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 크게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크게 막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 아들 이야기에 한없이 울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그 살해 장면을 봤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았을까봐. 리시안리가 투옥된 지 3년이 지나 처음으로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들 너무 그리워했던 게 느껴지시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뜨거운 그리움일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양아버지가 개짓거리만 안 했어도 리시안리가 죽였겠냐고요. 죽을만 해서 죽인 건데 뭐 리시안리 살인을 하긴 했으니까 감옥 간다 쳐요. 결론은 뇌성마비 아내와 아들 피해자들만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아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